정배열 차트와 거래량이 폭증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해성DS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입니다. 단순한 기대감만의 상승이 아닙니다. 확실한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뒷받침된 상승입니다. 해성DS는 반도체 패키징 부품인 리드프레임과 기판을 제조합니다. 지금 이 기업을 이끄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EV와 DDR5입니다. 매출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용 리드프레임이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글로벌 탑티어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 수요 회복, 그리고 인피니언이나 ST마이크로 같은 글로벌 고객사의 재고가 안정화되면서 주문이 다시 밀려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패키지 기판이 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거 DDR4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로 완벽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해성DS의 수익성도 함께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펀더멘털을 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매출액은 1,7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1억 원을 기록하며 37.6%나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무려 136.2% 폭증한 14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완벽한 비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부채 비율은 약 59% 수준으로 매우 낮고 유보율은 554.57%에 달합니다. 500%가 넘는 유보율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이며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의 원천이 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원 2공장입니다. 2025년 12월, 즉 이번 달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2026년 매출 생산 능력 캐파는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인 51,867원을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완벽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매수 강도를 나타내는 RSI 지표는 14일 기준 67.06을 기록했습니다. 매수세가 매우 강하지만 아직 과매수 구간인 70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추세 매매의 기준인 MACD 역시 1069.5를 기록하며 명확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거래량입니다. 평소 대비 수배 이상 폭발한 대량 거래량은 메이저 세력의 강력한 개입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0분봉 차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30분봉 기준 RSI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92.79까지 치솟았습니다. 통상 70을 넘으면 과매수라고 하는데 90을 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라는 뜻입니다. 내일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눌림목, 즉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약 22만 주, 기관이 8만 주를 순매수하며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을 메이저 세력이 받아내며 손바뀜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가 상승의 질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DS는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전기차 및 DDR5라는 확실한 테마, 그리고 수급까지 3박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상승 초입 국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0분 봉상 단기 과열 신호가 포착된 만큼 내일 시가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 조정이 나올 때 56,500원에서 57,000원 부근을 타점으로 잡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1차 저항 라인인 63,000원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S동서입니다. IS동서는 건설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엔진을 가진 기업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본업인 건설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신사업인 환경 부문이 흑자를 내는 알짜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압도적인 자산 가치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현재 IS동서의 유보율은 8,512.54%에 달합니다. 회사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순자산 비율 PBR은 0.40배에서 0.5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정리해도 지금 주가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2026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확실한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존 캐시카우인 건설 및 토목 부문은 여전히 탄탄한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16.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즘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재활용 업계에서 유일하게 매출 증가와 흑자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유럽 거점인 폴란드 BTS 테크놀로지를 확보하고 인터배터리 2025에서는 폐배터리 회수부터 전처리 후처리까지 이어지는 전체 밸류체인을 완성해 선보였습니다. 향후 전기차 폐차 주기가 도래할 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수급 동향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장마감 기준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포착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42,373주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완벽하게 견인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바닥권에서의 강력한 매집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매도세에서 벗어나 순매수로 전환하며 수급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와 데이터를 통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3년치 일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일선이 21선과 61선을 모두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주가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12월 17일 거래량은 65만 9,220주로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약 9.5배 급증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발생한 대량 거래는 강력한 주가 상승의 신호탄입니다. 보조지표인 RSI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준 RSI는 82.7을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높지만 이는 과매수라기보다 상승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30분봉 RSI 또한 69.1을 유지하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장 막판 1분봉과 5분봉에서도 급등에 따른 매물을 소화하며 가격을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IS 동선은 PBR 0.4배라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와 거래량 폭발이라는 확실한 상승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겨냥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아우토크립트입니다. 먼저 아우토크립트가 뭐하는 회사인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차의 디지털 안전벨트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인터넷과 연결될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해킹입니다. 아우토크립트는 차량과 사물이 통신하는 VEX 보안 기술과 전기차 충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 GM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오늘 주가가 18% 넘게 폭등한 이유, 그 강력한 모멘텀은 바로 강세성입니다.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는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제인 UNR 155와 156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보안 솔루션 없이는 자동차를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장에서 아우토크립트의 기술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시장도 호재입니다. 플러그만 꽂으면 자동으로 결제와 인증이 되는 PNC 시스템에도 아우토크립트의 보안 기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아우토크립트는 적자 상태입니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연구개발비와 글로벌 인증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유보율이 78.28%로 낮은 편입니다. 보통 우량주들이 수천 %인 것과 비교하면 재무적으로 타이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1250억 원 규모의 자본잉여금이 확충되면서 자본 잠식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현금 배당보다는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입니다. 기술적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명확한 신호가 잡힙니다. 지난 7월 37,000원 고점을 찍고 11월에는 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며 긴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000원대에서 이른바 쌍바닥 즉 이중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2번 다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17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이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 세력이 돈을 싸들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추세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오늘의 급등으로 1차 목표가는 2만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심리적 저항선이자 과거 매물대가 쌓인 곳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지난 여름 급락 전 지지 라인이었던 23,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상승의 허리라인인 16,500원 부근이 강력한 1차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를 할 때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우토크립트는 자율주행 시대의 필수제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적자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글로벌 규제라는 확실한 성장판이 열려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터진 대량 거래는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네 번째, PSK입니다. 단순한 반도체 장비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확실한 타이틀과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동시에 몰리고 있는 PSK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PSK는 반도체 노광 공정 후에 남은 강광액을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드라이 스트립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와 베벨 에처 장비가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베벨 에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웨이퍼 가장자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수율을 높여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랩리서치가 독점하던 시장이었지만 PSK가 국산화에 성공하며 매출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HBM 같은 고성능 칩의 수율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베벨 에처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경쟁사인 중국계 미국 기업 메슨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및 국내 고객사 내에서 PSK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출시 목표인 메탈 에처까지 성공한다면 수익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준 올해 예상 매출액은 4,454억 원, 영업이익은 8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9.20%로 제조업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수익 구조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유보율입니다. 2025년 9월 분기 기준으로 유보율이 무려 2075.88%에 달합니다. 사내에 현금이 넘쳐난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신규 투자나 주주 환원을 위한 여력이 충분함을 증명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ER 12.63배로 동일 업종 평균인 15.31배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급 동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5년 12월 17일장 마감 기준 강력한 양매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0만 1,065주를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최근 12일간의 매도세를 멈추고 3만 839주를 순매수하며 수급이 완벽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년 일봉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주가는 장기 추세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며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12월 17일 거래량은 약 41만 8,683주로 전일 대비 거래량이 폭발하며 10.17% 상승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의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난 6개월간 주가를 짓누르던 31,500원에서 32,000원 사이 매물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분봉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장 초반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한 후 오후장까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32,500원 부근에서 횡보 마감했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을 매수 주체가 모두 소화했다는 뜻이며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PSK는 단순한 업황 회복을 넘어 국산화와 경쟁사 반사이익이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가인 2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유효합니다.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38,000원,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도전이 가능한 45,000원으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라인은 오늘 갭상승이 시작된 29,800원에서 35,000원 구간입니다. 다만 34,000원 부근에는 2년 전 물려있는 악성 매물이 일부 존재하므로 이 가격대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SK 드라이 스트립 세계 1위의 저력과 베벨 에처 국산화라는 강력한 무기,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까지 더해진 지금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대한민국 대표 석유화학 기업 롯데케미칼입니다. 주가가 실적의 거울이라면 롯데케미칼의 최근 흐름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2025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철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유분부터 포장재와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합성수지까지 생산하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강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화학기업이 아닙니다. 수소와 배터리 소재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는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 약세로 인해 매출은 2022년 2227억 원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도 186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 측면은 더욱 아쉽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영업적자는 2024년 894억 원 적자, 2025년에도 673억 원의 적자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은 2025년 3분기 기준 75.71%로 상승세이긴 하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롯데케미칼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수급의 변화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수소 100만 톤 생산 및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당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수소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양극재와 전해질 첨가제 등 배터리 소재 사업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 창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소 경제 활성화와 전기차 시장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에 장기적인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급과 기술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하루 동안 아주 흥미로운 수급이 포착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하루 만에 15만 7,337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소폭 매수세에 동참했습니다. 기관의 이러한 대규모 매수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차트 흐름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3년 일봉 차트상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위해 가격대별 매물대를 분석해드립니다. 현재 주가인 78,900원은 단기 저항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1분봉 기준으로 73,640원에서 74,360원 구간입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인 5분봉 기준으로 보면 72,040원에서 74,110원 구간에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 있어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0분 봉상 가장 두터운 매물대였던 64,420원에서 67,860원 구간을 이미 돌파했다는 점은 장기적인 추세 전환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만약 현재 가격대인 78,900원 부근의 저항을 뚫어낸다면 8만원 이상 구간까지 새로운 상승 영역이 열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의견을 정리해드립니다. 투자 의견은 관망 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와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라는 확실한 상승 신호가 켜졌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73,640원 부근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이어질 적자 기조와 업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며 신사업 성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지금 전통사업의 부진을 딛고 미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쏘아 올린 신호탄이 진정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캠트로스입니다. 12.02%라는 놀라운 상승을 기록한 캠트로스를 분석합니다. 단순한 테마성 상승이 아닙니다. 성장통을 끝내고 퀀텀 점프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 종목이 급등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트로스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도체와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가루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화학 약품을 섞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딱 맞는 소재를 개발하는 유기합성 기술의 정밀화학 분야 숨은 강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특수 접착제 같은 산업용 융합 소재도 만들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캠트로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핵심 엔진, 바로 반도체입니다. 기존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AI 반도체 HBM 밸류체인 진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이 없어서는 안 될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를 국산화했습니다. 원래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이었는데 이걸 캠트로스가 뚫어낸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벤더사의 공급을 시작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가장 강력한 국산화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매출 비중은 현재 15% 수준에서 2025년 이후에는 60%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든든한 캐시카우,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입니다.
전해액 첨가제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화재를 방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캠트로스는 LFP 배터리용 첨가제 등으로 기술을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안전할까요? 숫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유보율이 무려 2360%입니다. 자본금 대비 23배가 넘는 현금을 회사에 꽉 채워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채 비율은 83%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막대한 현금은 앞으로 공장을 더 짓거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3분기에는 업황 둔화로 영업이익이 잠시 주춤했지만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고 4분기부터는 반도체 소재 양산 효과로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급등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10만 주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은 관망하고 개인은 팔고 나갈 때 외국인은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단타가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온 큰손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930만 주가 터졌습니다. 바닥권에 있던 악성 매물을 모두 소화해낸 아주 건강하고 신뢰도 높은 상승입니다. 특히 30분봉을 보면 장 막판까지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고가 놀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사려는 사람이 많고 힘이 세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1차 저항선인 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강력한 매물대는 7,200원에서 7,500원 구간입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내일 시초가에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6,200원에서 6,300원 부근 눌림목을 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고 나가기 전까지는 꽉 붙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외국인의 러브콜, 캠트로스의 퀀텀 점프는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7번째 상한가로 직행한 하나갤러리아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오늘 하나갤러리아 주가는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치솟으며 1,443원에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 키워드는 1조 원입니다. 하나그룹 김동선 부사장이 약 1조 원대의 현금 실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시장은 이 막대한 자금이 하나갤러리아 지분 확대와 신사업 투자에 쓰여 결국 김동선 독자 경영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너의 자금 확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호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갤러리아는 어떤 기업일까요? 기존의 백화점 사업은 든든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은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위상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 미래 성장 엔진인 식음료 사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브가이즈입니다. 미국의 유명 햄버거 브랜드인 파이브가이즈는 국내 런칭 직후부터 매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갤러리아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브랜드 사업자로 변신하며 기업 가치 재평가의 핵심 키를 쥐게 되었습니다.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0.36배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다 팔아도 현재 주가보다 3배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저평가 상태이자 절대 잃지 않는 자산주라는 의미입니다. 유보율 또한 700%가 넘습니다. 자본금 대비 7배 넘는 현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을 만큼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이제 차트를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한 방으로 차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단숨에 모두 뚫어버렸습니다. 이는 지루했던 하락 추세를 끝내고 강력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입니다. 특히 단기 생명선인 21선이 수급선인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전형적인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강도를 나타내는 RSI 지수는 93.21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70을 넘으면 과열이라고 하는데 90을 넘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세력이나 시장의 관심이 극에 달해 있다는 증거죠. 수급 주체도 명확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약 24만 주를 순매수하며 상한가 마감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번 경영권 승계 이슈를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하고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갤러리아는 PBR 0.36배라는 절대적 저평가, 파이브가이즈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 그리고 오너의 1조 원 자금 확보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시초가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1350원에서 1380원 부근을 기다려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강력 홀딩 관점이며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매물대가 두터운 1,600원에서 1,800원 구간을 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현대위아의 주가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 대비 6,400원 오른 73,600원에 마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10만 7천 주 넘게 폭풍 매수했고 기관 역시 3만 9천 주를 사들이며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다는 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대위아일까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입니다. 현재 현대위아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0.48배입니다.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해도 주가가 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유보율은 2,500%에 달합니다. 자본금의 25배나 되는 현금을 회사 곳간에 쟁여두고 있다는 건데 재무 구조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이에 맞춰 당장 다음 달인 2026년 1월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양산을 시작합니다. 기아 북미 공장의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신사업인 열관리와 로봇입니다. 현대위아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11일 통합 열관리 시스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원 시스템이 독점하던 시장을 현대위아가 뚫어낸 겁니다. 또한 현대차그룹 미국 신공장에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을 공급하며 로봇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지난 1년간 갇혀있던 6만 7천원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며 완벽한 추세 전환 신호를 보냈습니다. 1차 지지선은 오늘 돌파한 6만 8천원 부근이며 1차 저항선은 전고점 부근인 7만 5천원으로 보입니다. 만약 7만 5천원을 돌파한다면 8만원대까지는 매물 공백 구간이라 더욱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위아는 내연기관 사양화라는 꼬리표를 떼고 하이브리드와 로봇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PBR 0.5배 미만의 저평가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지금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은 석유가스 및 전력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석유가스 유통기업으로 익숙하지만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정부의 정책 수혜와 자산 가치 재평가입니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건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성산업이 보유한 자산 가치와 건설 개발 테마가 강력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입니다. 자회사 대성 셀틱 에너시스를 통해 수소 연료 전지와 히트펌프 등 신재생 에너지 기기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DS파워를 통한 LNG 열병합 발전 사업은 탄소 중립 과도기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수소 혼소 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력한 기술적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모든 이동평균선을 아래에 둔 완벽한 정배열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재무 상태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석유가스 부문이 44.5%로 가장 높고 전력 발전 부문이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재무 건전성의 척도인 유보율은 514.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대의 유보율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잉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75%의 부채 비율은 금리 변동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요소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번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주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약 13,000주, 기관은 약 1,000주가량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주가 급등 시 메이저 수급이 이탈했다는 점은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3년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오랫동안 이어진 박스권을 뚫고 전형적인 우상향 정배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12월 17일 전일 대비 약 2배 급증한 326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며 상한가로 마감한 점은 상승 에너지가 매우 응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조지표인 RSI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재 RSI 수치는 82.06으로
통상 과매수권이라고 부르는 7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매수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증거인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눌림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분봉 차트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됩니다. 장중 내내 꾸준히 저점을 높이며 종가의 최고가로 마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승 캔들을 형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응 전략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정책 수혜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면에서의 적자 전환과 RSI 지표상의 과열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인 8,414원 부근까지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RSI 수치가 70 이하로 내려오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시초가 급등 시 일부 물량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